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서 있습니다. 이미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닥쳐올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기술과 무역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닌 과도한 빚으로 끌어올려 선진국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가계부채가 2023년 지표로만 보자면 GDP 대비 93.5%입니다. 지난 2023년에 정부의 국민계정통계 기준 연도 변경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수치로 수정이 됐는데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관리 목표 수준인 100%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이지만 국민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아주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계부채는 93.5%가 아니라 100%가 이미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잃어버린 30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가계부채가 64.1%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중국도 가계부채가 6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이 요즘 중국은 폭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말고 기업부채 또한 홍콩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보이시죠?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진 첫 번째 이유 바로 과도한 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지난해 23년 말에 222.7%에 달했습니다. 100% 선을 훌쩍 뛰어넘었죠.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입니다. 국가와 가계부채가 올해 2, 4분기에만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빚의 절대 규모가 늘어났고요. 우리는 이미 임계치인 100%의 2배 이상으로 소비가 실종됐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가 660조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원 더 늘어나서 1,000조가 이미 넘었었죠. 이런 사실을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 이런 분석을 제시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가 어떤 곳이냐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관계 조율을 하는 국제협력기구죠. 세계 각 나라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BIS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을 정해서 발표하는 곳입니다. 결국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한국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니까 이걸 우리는 경고등이 켜졌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부채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부채는 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든지 교육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부채가 과도하면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죠. 지금이 성장 방해 시기에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역효과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진 두 번째 이유 바로 유효 수요의 실종입니다. 지난 10월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자 275만 명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 약 157만 명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숫자가 총 1972만 명쯤 됩니다. 이 중에 15% 정도의 인구가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또 8% 정도의 인구가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가계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값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뛰는 집값을 떠받치는 대출이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두가 아파트에 올인하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당장 더 뛸 수 있는 환경이 절대 못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집값은 절대 더 뛰지 못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더 뛴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다 같이 폭망하는 길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세 번째 이유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어쩌면 첫 번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가 문제겠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 반드시 사회보장제도에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사회보장제도는 돈이 어디서 막 납니까? 그것도 다 빚으로 해결할 겁니까? 빚으로 해결하려면 그 빚은 또 누가 준답니까? 이래서 정말 위험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망각한 채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죠. 좀 민생을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이유 네 번째, 바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인구는 줄고 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 이게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익이 나야 고용도 창출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뭡니까? 경제도 좋아지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이유 다섯 번째, 바로 트럼프의 자국 이익 극대화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전쟁들이 발발하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그런 징후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2기를 맞아 제대로 된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관세를 상향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생각에는 한국은 머니머신,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기계다 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의 한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7%였습니다. 2.7%, 이 숫자는 1995년 이후에 2%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트럼프가 첫 임기 때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약 7조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14조 원을 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숫자는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무려 9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갑자기 이 돈을 내려면 우리도 각오를 하고 경제를 살펴야 되겠죠. 집주인이 월세를 시장 논리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돈 많이 번다고 마구 올리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럴 때 자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를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미 무역 적자 8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호국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대내외 경제 비상 상황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아파트값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엇박자인 거죠. 이 엇박자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엄청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은 다시 완벽한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침체가 길거나 깊다면 폭락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폭락의 조짐이 보인다면 아마 경제 전반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규제를 막 풀면서 부동산을 띄우려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반드시 여러분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잘 고르면 부도 이룰 수 있겠지만 잘못 가리면 큰일 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